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31일 애플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 애플 실적은 최근 들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를 주도해온 기술주, 빵 주식의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빵 주식의 가치의 한 3분의 1이 증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불패 신화가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우리 인터넷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주식에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5개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주식들의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30일에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각각 2%와 6% 주가가 내렸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도 0.6%, 2%, 2%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핵심 기술주로 구성된 빵 플러스 지수는 장중 한때 6월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기술주 추락의 기폭제는 페이스북 실적 발표에서부터였는데요. 페이스북은 지난 2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이 직후 주가가 거의 20%가 급락하면서 134조 원의 시총이 날아갔습니다. 28일에는 트위터가 사용자 감소 발표와 함께 주가가 21% 폭락했습니다. 시총은 약 7조 8천억 원이 증발을 했고요. 이 트위터는 빵 주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의 우량주로 꼽힙니다. 최근 이들 두 종목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폭락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하루 기술주의 낙폭보다 더 컸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도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넷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룸이 남아있는 아마존만큼은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기세가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 발표될 애플의 실적에도 굉장히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판매가 최근 이 증가세가 부진한 가운데 이 다음의 먹거리인 애플워치나 에어팟, 홈팟과 같은 기타 제품에 대해서 실적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기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전하고 있는 애플의 새 성장 동력인데 이것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폭탄 관세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투자 규모도 꽤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입니다. 이 30일 기준으로 아마존의 투자 금액은 8천억 원이고요. 알파벳은 3천억 원, 이 알파벳이 구글이죠. 또 넷플릭스는 1,300억 원, 애플과 페이스북은 각각 1,000억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지난 26일에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을 200억 원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술주들의 폭락이 과연 우리 IT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기술주와 네이버, 카카오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주의 주가가 오를 때 빵 주식이 올라가서 커플링 현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개별적인 전망과 개별적인 실적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터넷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이 고밸류에이션만큼은 좀 재고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음 먹거리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일하게 성장룸이 남아있는 커머스 시장에 있는 아마존만 주가가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오를 때 개별 실적으로 올랐듯이 최근에 이 개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신규 사업 투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가 감소를 했습니다. 카카오도 비용 증가로 인해서 부진한 2분기 실적이 좀 크게 전망되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새로운 수익원의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투자에 대한 성과는 좀 아직인 것 같습니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광고 부분의 성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익 개선폭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네이버는 R&D 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크고 카카오는 마케팅 비용 증가가 이익 개선을 좀 더디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버 주가 하락이 좀 너무 컸던 걸까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네이버를 아주 큼직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각종 악재에도 그래도 네이버는 60만 원 선 정도가 저점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두 번째 종목에 랭크가 됐는데요. 이달 들어서 어제까지 네이버를 3,300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규모는 SK하이닉스에 이어서 가장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또 실적이 발표가 된 지난 26일 이후로도 외국인들은 1,400주 1,0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의 매출액은 22%가 증가를 했고 또 컨콜에서 라인에 대한 것들을 좀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찍혀 있지만 수급상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곡선 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이 FOMC를 여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통화정책 성명서 변화 크지 않을 전망이 우세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잡혀있지 않고요. 하지만 지난주 말에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기조에 좀 변화가 있을지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테슬라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남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지수가 자꾸 밀려서 장중 상황을 지켜보기도 참 버거웠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한숨 돌리는 그런 시기가 좀 이어지겠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